주는 남자입니다. 37.5K를 뚫고 그 위를 바라보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조정을 받으며 37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코인 시장과 관련돼서 아주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포모가 오고 또 언제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방향, 그 다음에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샘 뱅크먼이 한 500억 정도를 기부를 하면서 자기가 조가 넘는 돈을 탈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너무 순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트위터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500억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 거의 1조 원이 넘는다, 그 돈 다 어디 갔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바이낸스가 터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크립토의 많은 일들의 가장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샘 뱅크먼을 만나가지고 샘 뱅크먼이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돈을 좀 샘 뱅크먼한테 투자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 조언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공개하면서 샘 뱅크먼 처음 만났을 때 사기꾼 같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 샘 뱅크먼이 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 특히 이 민주당 쪽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부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다 구워 삶았고, 거기에는 간접적으로 SEC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샘 뱅크먼의 아빠와 또 아주 연관이 깊은 인물이죠. 이런 식으로 묶여 있다가 샘 뱅크먼이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워싱턴에서는 꼬리 자르기 딱 해가지고 며칠 전에 샘 뱅크먼이 자기 보석으로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바로 기각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밉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면서 결국은 바이낸스의 터짐까지 이어졌다. 미국은 절대로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다 조작됐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500억, 600억인데 그 정도 돈이 아니라 1조가 넘는 돈이 워싱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근데 지금 누가 그 돈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하락장을 맞으면서 하락을 하다가 추가 하락을 더 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더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덜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샘 뱅크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샘 뱅크먼 정리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불장이 오기 전에 다 해소가 되고 그 다음 불장을 맞이하러 간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전 바이낸스의 CEO였던 자오장퐁의 트위터가, X죠, 그게 밴을 당했어요. 잠깐 보처럼 오해돼가지고 밴을 당해서 이 짜오장펑이 자기 바이낸스 스퀘어에 자기 문제 없다, 빨리 다시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짜오장펑이 사임되기 전에는 아이디가 CG 한 다음에 여기에 바이낸스였거든요. 바이낸스였는데 그 뒤에 CG하고 이제 바이낸스 사퇴했으니까 뭐가 있냐면 BNB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이죠. 요거를 자기 뒤에다 달아놨어요.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사임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살펴보면 짜오장펑이 바라보고 있는 뷰, 앞으로 어떤 쪽의 섹터가 더 관심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을 보게 되면 짜오장펑을 날렸던 미국의 의도대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 줄어든 양만큼 코인베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아주 원하는 대로, 그림대로, 판을 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비트코인이 더 많이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지표들 보면 명확하죠. 왜 별일 없으시죠? 짜오장펑을 오존화되는 돈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이 업계에서 퇴출시켰는지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커피 있습니다. 있냐?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7K 위로 올라갔을 때 37.5K 라인이 아주 강력한 저항대인데요. 그 부분을 뚫고 위로 살짝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바로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세력들이 다가와서 이 부분을 찍어 내렸고, 그래서 현재 37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37.5K에서 38K를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 40K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 부분 오더북상으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물 차트맵을, 청산 히트맵을 보게 되면은 보시게 됐을 때 30.5K가 넘어갔을 때 이 부분 이렇게 구축되어 있던 숏 포지션이 날아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아주 강력한 38K 라인은 지켜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세력들이
37.5K를 뚫고 그 위로 가는 거를 불편해하는지 일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코인과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해서 원래 이야기 안 하시다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나씩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런 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에 따른 관심도 변화, 이건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 엄청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없다면,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라 조금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단계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트코인이나 코인, 알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포모가 오잖아요. 포모가 오고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기분 좋은 장이긴 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은 포모가 오는데 과연 기회가 없는가, 어디에서 힘을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데, 그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일부 늘어났다. 하지만 불장이 되기 전에, 이렇게 불장이 되기 전에 관심은 조만간 곧 꺼집니다. 조만간 꺼집니다. 왜냐? 이런 관심들은 이렇게 올랐다가 가격이 짜게 식으면 바로 꺼지는 관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의 토탈 마켓 캡을 보게 되면 알트코인은 아주 강력한 저항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트코인 예전에 28K 라인 때 말씀을 드렸죠. 28K에서 30K 라인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지지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트코인의 토탈 캡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저항대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이 위치에서 몇몇 코인들, 최근에 세이가 많이 올랐고 다른 코인들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종목을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좀 둔화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왜냐? 그러면 이렇게 저항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대를 막고 만약에 뚫지 못하면 또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2024년도 초는 거시경제 상황, 규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자리로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보게 되면 지금 이더리움과 사토시 차트인데, 사토시 차트가 아직도 이더리움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 길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불장에 달리기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장에 달리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라도 이 시장이 달리다가 싸게 식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자리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자, 월가에서 JP모건이 아주 불편해요. 요즘에 코인 시장이 올라오니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때려받고 있습니다. JP모건 GBTC가 ETF 전환을 하게 되면은 27억 달러 이상이 유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4%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46%에서 시작을 한 건데, 얘네들이 분석을 하는 건 GBTC가 들어오는 게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결이 되는 거, 요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기관의 자금이 아니고 투기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차익을 먹으려고, 투기 세력이. 그래서 돈이 들어왔고 비트코인을 바로 이 GBTC가 ETF로 전환이 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이 빠져나갈 거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데, 일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일부, 아주 일부. 하지만 이렇게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관의 투기 자금이 아니라 정말로 비트코인이 장이 좋아질 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기관의 자금으로 봐야 됩니다. JP모건은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아직 자기들은 다 못했거든. 준비를 더 해야 되거든. 장이 지금 너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급한 거예요.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걸 단순히 그냥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장 진짜 달리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롱텀 홀더의 이제 서플라인 프로핏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 7년 이상 된 비트코인을 7년 이상 홀딩한 사람들을 제외한 롱텀 홀더의 플라인 프로핏인데요. 이게 다 더해지면은 80%가 넘습니다. 87%인가 그래요. 근데 이 7년 이상 된 비트코인, 7년 이상 홀딩하신 분들 걸 빼면은 한 53%.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플러스라는 거예요, 롱텀 홀더가. 왜냐면 바로 직접 불장의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물리신 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53%. 요게 중요한데, 요 53% 구간이 됐을 때, 요걸 조금 넘었을 때 늘 조정이 있어 왔다. 늘 조정이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조정이 있어 왔다. 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조정이 있어 왔다. 이 기간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1월부터 뭐 11월까지 제가 이제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요 사이에 한 2달에서 석 달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코인 시장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았었고요. 하지만 장이 좀 올라오면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한두 달이 아닙니다. 요 기간이 1년이고 요 기간이 반년이에요. 6개월 이상. 이런 만약에 횡보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냥 반감기까지 아직 5개월에서 6개월 남았는데 조금 더 올랐다가 만약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한다. 사람들은 매우 지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뭐 장이 계속 좋아질 수만은 없어요. 지금 아직 신규장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기회는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그 기회가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뭐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다. 아주 롱텀으로 그 기회를 준다. 다만 기회인 걸 모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회였죠. 이 2-3개월도 분명히 다음번에도 그런 식으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곧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 아직 전혀 늦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향이 생기시면 안 돼요. 기회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폭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혹은 횡보, 혹은 일부 하락,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폭락이 와서 나는 그 폭락에 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몰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 경기 침체 관련돼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는 그 정도는 모르지만 올 수 있을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거다, 이런 것들을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원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주이긴 한데, 연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골드만삭스에서는 경기 침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게 15%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고용이에요. 고용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원래는 이렇게 잡 오프닝 레이트가 빠지면서 원래는 실업률이 늘어야 돼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요즘은 워낙에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프닝 레이트는 줄어도 실업률이 줄지 않는다, 고용이 너무 안정적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로도 고용이 안정적이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슨 변수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최고 바닥에서 잡아야지. 연초부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연초부터 비트코인 막 20K, 무슨 비트코인 18K일 때부터 나는 더 빠지면 잡아야지 하는데, 그게 37K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저점을 깨고 그 밑을 바라보면서 뭔가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세게 올 거다,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오시는 거는 확률 싸움에서 너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락 횡보 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기회가 조만간 올 거라고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했던 거를 다 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M2 통화량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잡계 투자 세상에서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라는 투자는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코비드 요렇게 떨어지는 거. 네, 요런 것들이 언제 있을지, 이런 것들은 물음표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거를 FTX 사태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FTX 사태는 완전히 샘 뱅크먼이 만들어낸 진짜 최악의 사건이고, 그게 코비드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라인에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는 횡보할 수 있고 하락 횡보할 수 있고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그림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이 유동성,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비트코인이 하고 있나를 보게 되면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스마트한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자는 것과도 영향이 있고요. 또 하락장일 때, 장이 반전을 했을 때 롱텀 홀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시면은 장 불장 시작 전에 이렇게 이 벨러시티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불장을 준비하는데 아주 똑같이 과거와 매우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셀 프레셔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데일리 익스체인지 플로우를 봤을 때 다 비트코인이 사서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해외 그루들이나 사람들이 알트코인이 시즌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 시즌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심리거든요. 심리? 그다음에 돈 싸들고 들어올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위로 밀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진짜 코인이 올라가네 하면서 또 들어오고 이런 연쇄작용이 불장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규제 법안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기관, 그 밑에 있는 리테일들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 불장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아주 활발하게 일본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거고요. 자, ETF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신청이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여러분들이 코인판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증권사 해외 주식 사듯이 ETF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사람들이 이 ETF를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창구가 너무나 많이 편해진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접근성이 너무나 편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폭풍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한국 시장이 여러분들 요게 법정화폐가 얼마나 많이 코인 거래에 이용되는지를 보는 건데 한국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한국 시장이에요. 이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일본 시장, 엔화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엄청나요. 엄청난데 이 두 국가에서 이제 정비가 일어나고 만약 ETF가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그림은 방향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코인베이스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이었던 분도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ETF는 너무나 좋은 거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돈이 몰릴 거다 승인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P모건은 그냥 막 바빠 죽겠는데 블랙록은 아주 여유로워요. SEC랑 자기들이 브리핑한 것도 흘리면서